루피는 밀지모자 일당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꿈은 루피의 궁극적인 목표로 추정되는데요. 왜냐하면 루피는 입버릇처럼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말했기에 루피의 꿈이 해적왕인 것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해적왕을 꿈으로 보긴 힘들며 해적왕이 된 이후의 행보가 더 중요하기에 루피가 언급한 꿈은 해적왕이 된 이후의 행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현재까지 자신의 구체적인 꿈을 사보와 에이스에게만 말해주었기에 밀지모자 일당에게 자신의 꿈을 말해준 것은 이제 동료들을 형제만큼이나 신뢰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꿈을 들은 밀지모자 일당은 모두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조로, 징베, 로빈은 말문이 막혀버리며 근엄한 표정을 지었으며 나미와 우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쌍디와 프랑키는 복수하였으며 나미는 걱정하는 표정을, 초파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룩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밀지모자 일당의 반응만 보고는 아직 루피의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로저는 거프, 미호크, 샹크스, 레일리, 조로와 함께 원피스 세계관을 대표하는 비능력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비능력자 중에서도 거프와 함께 정점에 오른 캐릭터로 정평이 나 있으며 세간에서는 로저가 비능력자임에도 해적왕에 등극한 것을 보고 악마의 열매 능력보다는 패기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루피가 조이보이 이후 최초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하여 자신을 압도하기 시작하자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였던 것처럼 능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라고 말하며 가장 좋은 악마의 열매로 평가받는 루피의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조차도 압도적인 패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합니다. 로우는 공식적으로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며 과거부터 검을 이용하여 전투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가 사용하는 검의 이름은 키코쿠이며 현재 키코쿠의 등급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오다 작가님 피셜로 예검도 되지 못할 잡검이라고 밝혀졌기에 로우의 검의 등급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로우의 패기와 악마의 열매 능력이 합쳐지며 키코쿠 역시 비교적 명검처럼 묘사되고 있기에 대부분의 독자들은 키코쿠가 명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도 로우는 검을 잘 활용하여 키코쿠를 사용하여 서왕급 강자에게도 타격을 주었기에 키코쿠가 명검이 아닌 것이 밝혀지며 역시 검의 성능은 사람 차이라는 말이 생겨났으며 반드시 강자는 명검을 들고 있다라는 클리셰도 깨졌습니다. 그렇게 로우는 좋지 않은 검을 사용하고도 좋은 성능을 내는 훌륭한 검사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만약 로우가 좋은 검을 얻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전투력도 상승할 것이기에 로우의 전투력 상승 가능성이 하나 더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에는 중년의 인물들이 강한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40대에서 50대가 전성기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중년이 청년들보다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왕들이 있으며 티치와 샹크스는 30에서 40대이며 카이도우와 빅맘은 50에서 60대이며 흰수염은 무려 70대의 사왕이라고 불리우며 신세계에서 군림하였습니다. 물론 루피는 말도 안 되는 재능을 바탕으로 무려 19세의 나이에 사왕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은 한 인터뷰에서 원피스에 있는 중년들은 매우 강하다. 현실 세계에 많은 중년들이 있으나 그들은 강하지 않다. 나는 만화에서는 그들이 강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적어도 원피스에서만큼은 중년들이 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원피스 세계관의 인간의 전성기는 대략 40에서 50대로 추정받고 있으며 거프 흰수염과 같은 경우를 보며 거의 80세가 다 되어가도 세계관 정상급 무력을 소유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를 가장 잘하는 인물입니다. 베가펑크는 세계정부 소속 과학자 시절에 악마의 열매를 사물에 부여하는 특수한 기술을 발명하였고 실제로 사물에 악마의 열매를 먹인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베가펑크는 오랫동안 악마의 열매를 연구하여 악마의 열매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들의 욕망이 발현되며 자연적으로 생겨난 신비한 현상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또한 베가펑크는 과거 MATS 시절에 시저와 함께 악마의 열매를 연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시저는 그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조 악마의 열매 스마일을 탄생시켰고 카이도우는 스마일을 이용하여 능력자 군단을 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독자는 오다 작가님에게 실제로 루피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지중해 홋카이도와 같은 바다에 가면 루피를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은 한가롭게 바다 여행을 하다 보면 루피를 만날 수도 있다고 대답합니다. 또한 버기 같은 나쁜 해적을 만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넷플릭스에서 원피스 실사화를 제작하는 게 확정되었고 그곳에서 루피의 배역을 맡은 배우가 현실판 루피라고 불리고 있기에 정말로 루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했습니다. 물론 진짜 루피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루피를 연기하는 배우와 오다 작가님이 실제로 만났고 오다 작가님이 실제로 루피를 만나다니 감격스럽다는 말을 하였기에 굳이 루피를 만나고 싶다면 루피를 연기한 배우를 찾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로우는 루피와 힘을 합쳐 도플라밍고를 꺾은 이후 카이도우를 꺾기 위하여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키드, 로우, 루피 3선장 간의 동맹이 체결되었고 빅맘과 카이도우 역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빅맘, 카이도우와 루피, 로우, 키드, 킬러, 조로는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사왕과 초신성 간의 화려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로우는 수술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빅맘,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였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로우의 능력이 매우 까다롭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맘이 해벌리 봉봉을 사용하자 루피는 불꽃을 먼저 피하는 자가 가장 하수라고 말했고 로우, 루피, 키드는 자존심 때문에 빅맘의 기술이 코앞까지 왔음에도 피하지 않다가 결국 빅맘의 기술을 직격타로 맞습니다. 하지만 로우는 이를 버텨내는데 성공하며 잠시 후 정신을 차리며 일어났고 키드와 함께 빅맘과 대치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샴블즈를 사용하여 빅맘의 호미주인 제우스를 봉인하는데 성공하였고 빅맘과 카이도우를 떼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이 카이도우를 잡겠다고 말하였고 루피를 신뢰하는 로우는 루피의 부탁을 들어주며 자신은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내려갑니다. 로저의 유일한 자식은 에이스이며 그 외에 로저의 핏줄을 이은 인물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스타가 로저의 친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시기상으로도 비스타는 30년 이전부터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었기에 로저의 아들일 확률은 더더욱 작습니다. 하지만 일부 독자들은 농담식으로 로저의 아들이 비스타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로저와 비스타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독특한 수염을 보유하였으며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유사하며 비슷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 모두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피부색조차 유사하기에 로저와 비스타가 혈연지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두 캐릭터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닮았다고 해서 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센고쿠는 젊은 시절에 해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참고로 거프, 추루, 제파와 동기 사이입니다. 그렇기에 센고쿠가 입대한 기수는 역대급 황금세대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센고쿠는 해군에 입대한 이후 젊은 시절부터 거프와 함께 콤비를 이루며 셀 수도 없이 많은 해적들을 잡아냈다고 언급되었으며 이때 센고쿠와 거프에게 잡혀 들어간 해적들이 임펠다운 레벨 6에 우글우글거린다고 밝혀졌기에 거프와 센고쿠는 비교적 약한 해적들보다는 강한 해적을 위주로 잡아넣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잡혀 들어간 대표적인 해적들로는 반디월드, 패트릭 레드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든 이후에는 금사자 시키, 더글라스 블릿을 잡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사왕 해적단이며 당대 최강의 해적단임에도 불구하고 약탈이나 지배를 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선원의 수가 거의 10,000명이나 가까이 되며 에이스 같은 대식가, 오즈 같은 거인들도 있기에 해적단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기에 독자들은 흰수염 해적단이 어떤 식으로 생계를 유지했는지도 매우 궁금해합니다. 흰수염은 섬 여러 개를 통째로 농가로 사용하여 농사를 짓거나 특정 섬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보호를 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적들을 제압한 뒤 괜찮은 해적은 동료나 산하해적단으로 삼지만 질이 나쁜 해적은 곧바로 브로커를 통하여 해군에 넘겨버린 뒤 현상금을 받아 돈을 번다고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흰수염의 영토는 어인섬, 푸드발텐, 핸드 아일랜드, 스핑크스, 삼바 아일랜드 등이 있습니다.